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간단한 거죠. 이게 그 책의 예제 같은데 이런 거 막 뭐 오타 나고 이러면 이제 뭐 어떤 뭐 오류가 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냥 간단한 거부터 이제 경고창에 이제 내부 콘솔 출력 이제 콘솔 출력은 이제 이게 뭐 자바 콘솔 출력 이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그죠. 근데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출력되는 거 브라우저 콘솔 거죠 이게. 이제 브라우저가 이걸 실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 콘솔하고 이제 뭐 자바 같은 그 자바가 이거잖아요. 이런 툴 같은 거죠. 백엔드에서는 이런 툴 이제 그 이쪽 콘솔이고 그러니까 그죠. 예, 자바 같으면 이제 이쪽 콘솔이고 그게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화면상에서는 거지. 백엔드 쪽 거죠. 브라우저 상에서는 이렇게 다 보여요 그죠. 스크립트도 다 보이고 어느 정도니까. 그래서 뭐 라이트 이것도 출력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태그 화면에다가 이제 출력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도큐먼트 객체 그죠. 이거 그 윈도우 객체랑 전역 객체가 있고 그거에서 하부 객체가 도큐먼트 객체인데 이제 이거를 전적으로 다루는 게 뭐 돔 제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도큐먼트 객체 해가지고 잘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장 메소드도 굉장히 많고 그죠. 우리는 출력밖에 안 했지만은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돔 제어예요 이게 그죠.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보라색 같은 게 이쪽에 함수죠 함수 이게.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고 도큐먼트 객체가 중요하고 jQuery도 사실상 거의 이걸 하는 거죠 그죠. jQuery는 이제 도큐먼트 객체를 이제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쌍따옴표 넣으면 이제 문자열이고 뭐 자동형 변환 있고 변수는 이제 베리어블 그죠. 이렇게 var 쓰고 이게 뭐 일종의 만능 타입이다 그때 그죠. 만능 타입이고 타입을 구분 안 하고 그냥 넣고 그건 파이썬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이렇게 파이썬 이제 대인 연산자는 오른쪽 값을 왼쪽에 넣는다 그런 거랑 이제 그 연산자 그죠. 연산 문제를 풀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거의 뭐 그냥 웹에서는 사칙 연산 같은 걸 주로 하는 거니까 수학은 복잡한 거 없다 그랬다 그죠. 이렇게 그냥 사칙 연산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페이지에서 뭐 잘 써야 되고 그런 것 뿐인 거죠. 이렇게. 음. 뭐 관계 연산자는 뭐 물음표 붙여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판별한다 그랬죠. 판별 그죠. 관계 연산자는 뭐 이상인 가해서 이제 참이면 true고 거짓인 false고 그러니까 판별하고 논리는 이제 뭐 둘 다 참이면 뭐 end는 둘 다 참이면 참이고 비트 연산자는 비트 길이 그러니까 비트 단위로 하고 그럴 때 이진수를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정수 같은 걸 일단 이진수로 바꿔가지고 이제 해야 되죠 이게 그죠. 근데 이제 비트 연산자는 이렇게 별로 쓸 일이 그렇게 없다 그랬다 그죠. 당장 이렇게 웹 개발에서 그렇게 막 쓸 일은 없을 텐데 또 어디서 나온다 그랬다 그죠. 어디서 뭐 하면 또 이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비트 마스크 뭐 이런 거 막 개념도 있고 뭐 알고리즘 같은 데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게 이런 문제가 뭐 정보 올림피아드 같은 데도 많이 나왔는데 그냥 사고력 물어보는 거죠 사고력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그냥 풀어내는지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또 코딩 테스트도 좀 중요해졌으니까 그죠 예전에 비해서니까.
그냥 프롬프트 이제 입력창 띄우고, 그죠? 프롬프트라는 게 일종의 명령창이에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검은 것도 이제 프롬프트죠. 이게 명령 프롬프트,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 CMD라고 하는 건 이것도 커맨드 프롬프트인데 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프롬프트인 거고 일종의, 거죠. 이게 옛날에는 이거 썼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윈도우 나오기 전에 이런 뭐 MS 도스로 막 이런 걸 막 명령어 쳐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요새도 근데 리눅스를 쓸 때는 이제 이걸 해요. 이게, 그죠? 이런 그러니까 저 리눅스 서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명령어 치고 하는 거죠. 그 아마존 웹 서비스도 다 그런 식이다. 아마존 웹 서비스나 뭐 카페24에서 뭐 서버 들어가면 다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서 막 조작하고 오죠. 이게 그래서 뭐 프롬프트는 뭐 받으면은 스트링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스트링 해가지고 더하면은 숫자 더 세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10이랑 20을 넣으면은 30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20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문자열일 때 이 플러스는 이제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산자도 이것도 막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죠? 숫자 하면은 더 셈인데 문자열이면 이렇게 붙이는. 이 플러스라는 건 자바에서 사실 썼단 말이죠. 이렇게 플러스 뭐 그 프린트 ln 이런 데서 뭐 플러스해서 뭐 붙이고 그런 것도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쓴다는 건 parse int, 그죠? parse 인테저인 줄임말이고, 그 parse라는 말이 구문 분석하다, 뭐 분석하다 이런 말이다, 그죠? 분석해서 이건 인테저는 정수고, 정수를 이제 변환하는 함수죠, 이게. 그러니까 문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이걸 정수로 바꿔서 이제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인데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 나중에 함수는 이제 이거 함수를 만드는 걸 배우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다 내장 함수니까. 그냥 내장 함수 그냥 불러가지고 변환돼서 이렇게 결과 딱 남고, 그래서 뭐 사칭 연산도 하고, 파일에서 플롯은 이제 실수를 바꾸는 거죠. 실수. 인테저가 정수고 플롯이 실수니까요. 원래 플롯은 그러니까 HTML에서 그 플롯 그 띄운다 이 말도 있지만 이제 원래 저게 저 실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게 플로팅 포인트 넘버 시스템 뭐 이런 실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바 같은 데서 왜 플롯 타입을 실수로 하고 더블은 그러니까 그 두 배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플롯의 두 배가 의미가, 그러니까 더블이라는 말 자체가 실수는 아닌데 플롯이 그러니까 실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플롯, 그죠? 이거 플로팅 포인트 뭐 이런 거니까 넘버 시스템 이제 플로팅 포인트 뭐 아리스메틱 해가지고 이게 소수 표현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죠? 떠다니는 뭐 이런 말이 또 떠다니는 소수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점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막 뭐 3.14, 뭐 0.07,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점이 떠다닌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플롯이 실수란 말이에요. 실수, 그죠? 더블은 뭐 두 배라 가지고, 그죠? 그게 이제 타입 구분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더블 플롯이 뭐 4바이트고 더블이 8바이트고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팔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알아놓고, 그죠? 이 단어 같은 거 이제 늘 말하는 게 단어 같은 걸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죠? 단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전 지식이고, 그리고 컨펌은 이제 뭐 확인하는 거죠. 확인, 거죠. 확인 취소 창인데 이게 뭐 네이버 뉴스 같은데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데 보면은 댓글 달 때 저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죠? 로그인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안 나오는 거고 그냥 바로 이렇게 입력창으로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죠? 이런 거 댓글 달기 이런 것도 다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 있는 거니까 댓글 달기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그냥 자바스크립트 jQuery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죠? 창을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거니까 그 로그인 성공하고 그거는 백엔드고 그죠? 그거는 이렇게 자바 쪽에서 DB다라는 걸 잘 써야 되고 우리 쪽에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쪽에는 이 화면 만드는 거랑 이거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거니까 이건 다 앞쪽 역할이죠. 다 자바스크립트랑 jQuery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로그인 안 돼 있을 때 그 컨펌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앞쪽에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 창으로 보내는 거니까 컨펌 띄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고 근데 로그인 처리는 우리가 못 하는 거죠. 로그인 창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로그인 창에 입력 창까지 만들어주고 그죠? 그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보내는 거는 거기 이제 그 백으로 전송하는 이제 뭐 JSP에서 하는 그런 것도 써야 되고 이게 로그인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이게 컨펌이라는 거죠. 이렇게 참고할 게 많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런 거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도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 프로젝트 만들 때 뭐 댓글 달기 기능 만들겠다 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그 게시글 상세 보기 같은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세 보기 들어가서 뭐 이 내용이 있고 거기에 뭐 댓글이 뭐 이미 있고 여기 이제 입력창에다 딱 누르면은 컨펌 띄워가지고 그죠? 클릭 시 컨펌 띄우고 확인하면은 로그인 창 보내고 취소하면 그대로 두고 그래도 이 페이지 왔을 때도 로그인 여부도 검사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아까 아이디 같은 거 떴잖아요. 로그인 됐으면 그죠? 이게 로그인 되어 있었으면 이것도 안 떴겠죠. 그러니까 컨펌 자체도 아예 안 떴고 그러니까 잘 보고 보니까 이거 한 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나중에 해보면 알 텐데 이게 늘 말하지만 앞쪽이랑 뒤쪽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죠? 이게 재료가 다 준비되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그걸 녹여내는 거예요. 싹 다 배운 걸 거죠. 이게 하나하나 이게 한 땀 한 땀 짜는 식인데 이걸 그러니까 일단 화면 만드는 것도 시간 좀 걸릴 테고 그죠? 이렇게 틀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다 클릭을 걸고 이걸 띄울까 말까 그죠? 뭐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로그인 여부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여기만 딱 이런 것만 띄우자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다음에는 반복문 하고 그죠? while 뭐 do while for가 있고 그 반복문은 뭐 3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3요소 그러니까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식은 그러니까 초기값 설정이죠. 뭐 어디부터 조건식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while은 이제 뭐뭐 하는 동안 있다 거죠. 이렇게 뭐뭐 하는 동안 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의미를 쓴 거예요. 이렇게 그죠? 뭐뭐 하는 동안 한다 해가지고 이 이제 괄호 안에가 조건식이고 그러니까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 이제 내부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rue가 되게 하는 게 1, 2, 3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1일 때 그 통과해서 돌고 또 2 통과 이렇게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디버깅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걸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하는지 볼 수 있어요. 디버깅 하면은 그 디버깅이 이제 버그 잡는 건데 그죠? 이게 원래는 그죠? 뭐 값이 이상하게 나온다. 아니 문법상에는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에 오류가 있으면 아예 그냥 실행도 안 되고 되긴 되는데 뭐가 값이 이상하다 했을 때 그건 디버깅 하는 거죠. 이게 그죠? 논리적인 오류를 고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버깅은 이제 디버깅 해서 나중에 뭐 저 이중 포문이나 이중 포문 이폼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를 디버깅을 해가지고 안 풀리는 걸 내가 고쳐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그러니까 로직은 그러니까 이중 포문까지만 잘하면은 된단 말이야. 뭐 삼중도 필요 없고 딱히 그러니까 그죠? 함수 같은 거 좀 쓸 줄 알고 이중 포문 쓸 줄 알면은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 어려우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문제를 풀면은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온다고 그죠? 값이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 잘 푼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내가 뭐 틀린 거죠. 그죠? 내가 어디서 뭐 틀렸는데 잘 못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디버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실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자 도구를 킨 다음에 이렇게 한다 그래요. 소스 가서 이 중단점을 찍고, 그러니까 시작점에는, 그죠? 딱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그죠?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중단점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딱 걸리는 거죠, 이게, 그죠? 과속 방지턱 같은 건데, 이걸 안 걸면 그냥 한 번에 다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딱 찍고 다시 재실행하면은 여기서 딱 걸려 있어요, 여기, 그죠? 멈춰 있고, 이거 뭐 이 화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놓고 나서, 그죠? 그래서 여기 와치, 그러니까 와치에다가 감시죠, 감시니까 감시할 변수 해가지고, 와치는 뭐 보단 말이잖아. 보다, 감시하다 이런 거니까, 그죠? 그 여기 이제 바뀌는 값 같은 거 다는 안 바뀌지만은 이제 이런 걸 이제 넣고, 그러니까 단이랑 뭐 i값 같은 걸 넣고, 이게 undefined 나오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라인은 실행되기 전이고, 실행되면은 이제 변수 생성되고 한단 말이죠. 이게 undefined 아직 안 만들어진 거고, 여기 이제 F10 누르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에서 어떻게 실행되는 거 볼 수가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훈련 많이 하면은 내 사고도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기계적인 사고로, 그러니까, 그죠? 그냥 이중 포문 같은 걸 보면 그냥 머리에서 그냥 돌아간다고, 그죠? 이제 많이 보면, 그죠? 그냥 이게 그냥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해요, 늘. 그러니까 보면 자전거 처음에는 이제 못 타고 그냥 감각이 생기면은 나중에 손 놓고 타잖아요, 자전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게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그죠? 그런 거 막 그 별찍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죠? 연습 문제 같은데, 그죠? 뭐 삼각형 그리고 한데, 그거를 예전에 쩔쩔 맸는데 뭐 좀 지나면은 그거 뭐 쉽죠, 그러니까, 그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다 이런 언어라는 것도 그냥 뭐 한국어 쓰는 거나 뭐 영어 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 숙달되고 문법이 다 들어오고 노네, 그죠? 이게 사고가 거기에 맞춰지면은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죠? 그 이제 남은 거는 뭐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하면서 넣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죠? 가끔씩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 그냥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거 다 코드는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저 꼼꼼히 보려면 이제 저 체력이 좋아야 되죠, 그게, 그죠? 좀 하다가 지치면은 뭐 오래 못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건강 관리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죠? 운동 같은 걸 하는 소리가, 그죠? 이게 또 어차피 체력이다, 체력, 그죠? 이게 컴퓨터 앞에서 한 뭐 네다섯 시간 앉아 있으면은 그냥 금방 지치고 이러기 때문에 머리까지 쓰잖아요, 이게, 그죠? 계속 앉아 있는데 그 머리 쓰고 그게 되게 힘든 일이죠, 이게. 왜냐, 그러니까 뇌가 그 에너지를 되게 많이 먹으니까, 그죠? 사고 하면은 머리 쓰면은 금방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뭐 돌리는 거죠. F10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죠? 값 변하는 거 보고. 그 뭐 두아일은 이제 검사부터 먼저, 검사를 나중에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고, 그죠? 와일은 검사를 먼저 하고, 그래가지고 두아일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만족 안 해도 실행해요, 이게, 그죠? 10인데 조건 보면 9 이하 인동은 하라 돼 있는데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두아일은 일단 1회 무조건 실행되고, 그래서 무조건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는 거는 두아일 쓴다 이거죠,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퐁은도 반복문인데 이거는 이제 3요소가 한 줄에 다 있다는 거죠, 3요소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순서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초기, 조건, 내부, 증가, 이렇게 조건, 내부, 증가, 이렇게 이 순서로 가죠. 1,
2, 3, 4, 2, 3, 4 이런 식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디버깅하면 다 나오죠. 그 흐름이. 그러니까 초기, 조건, 내부, 증가, 조건, 내부, 증가 이렇게. 그래서 뭐 횟수 정해진 건 포문이 훨씬 좋다는 거죠. while보다는 이제 대부분 경우는 포문이 좀 더 낫고 while은 그러니까 뭐 사용자 입력으로 종료한다 이럴 때는 while 같은 걸 좀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 포문이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딱 횟수 딱 정해진 거. 이게 어차피 나중에 뭐 할 때 보면 이 데이터 같은 거 몇 개 찍느냐 대부분 이런 거니까 그죠. 그런데 화면에 여기 뭐 결과 검색 하잖아요. 검색 결과 나오는 곳에 이 데이터가 몇 번 돌릴 것이냐 이런 게 나오죠. 나중에 이렇게 다 포먼 같은 거죠. 이게 JSP에서도 뭐 포, 이치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죠? 다 포 같은 걸로 그러니까 반복은 보면 포 같은 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중첩도 하고 그죠? 이렇게 중첩에서 이거는 구구단 전체를 다 찍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여기부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중첩 반복문 같은 거부터 그죠?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좀 이제 머리가 잘 안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대부분 그죠? 이거 그러니까 훈련을 그냥 많이 하면 또 금방 적응할 테고 그죠? 이걸 빨리 적응하는 거니까 그죠? 뭐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있거나 그러면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아예 처음이면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죠? 이걸로 그냥 별짓기 해라 그러면 이제 잘 못 푼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많이 돌려보면 이렇게 다 들어와요. 흐름이 그죠? 이렇게 그냥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렇게 막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설명했지만 이거는 돌리면 다 나오죠. 이렇게 그죠? 2일 때 들어가서 여기서 9번 돌고 그러니까 2단 다 찍고 그러니까 그죠? 10 되면 나가고 줄 한번 띄우고 그다음 3 되고 그죠? 여기 계속 걸려있잖아요. 또 3단 또 1 만들고 또 3단 이렇게 이게 9단 전체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좀 응용해서 문제 푸는 게 짝수단만 찍기 조건모까지 좀 쓰면 그죠? 짝수단만 찍고 홀수단만 찍고 뭐 입력 한 단부터 어디까지 찍고 뭐 거꾸로 찍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복문은 그러니까 구구단이라는 거예요. 구구단 같은 거 연습만 하면은 반복문 또 되죠. 그죠? 거기 조건문까지 좀 써가지고 단골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구단이나 뭐 별찍기 같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 포문도 중첩이 있고 이렇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이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포문 그 실행 순서가 초기 조건 내부 증가니까 이렇게 되죠. 이 검사하고 2일 때 들어가서 여기 다 돌고 그죠?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할 수도 있어요. X로 그러니까 이게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바깥 포문한테 보면은 이거는 바깥 포문한테는 이거는 그냥 실행식이죠. 내부 실행식이니까 이걸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단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걸 치환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또 여기 가면은 또 여기서 또 초기 조건 내부 증가 이렇게 해서 또 이거 한 번 돌리고 줄 띄우고 그 다음 3 되고 그죠? 이거 일단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2일 때 들어가서 이거 다 하고 2단 다 찍고 줄 띄우고 3 되고 또 3 들어가서 또 3단 다 찍고 이게 훨씬 깔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와일 중첩보다 그죠? 더 짧고 깔끔하고 그럼 이제 됐죠. 그죠? 일단 저 반복문은 된 거고 문제만 풀면 돼요. 그죠? 문제를 계속 풀고 문제는 다음에 몇 개 좀 풀어볼게요. 그죠? 일단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로직이 됐다고 얘기하는 그 정도거든요. 어느 정도 하면은 저 그때 얘기됐었는데 저 소수 출력 같은 거를 풀 수 있다거든요. 소수 뭐 1에서 100까지 소수 출력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이정부문에다가 조건문에다가 그거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정도면은 된 거예요. 그죠? 뭐 생각하는 게 저 소수 출력 정도 할 수 있으면은 어차피 우리가 뭐 만들 때 그렇게 복잡한 로직은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웹 개발할 때 로직이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더 어떤 라이브러리 들고 와서 적용시켜야 되고 그걸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 뿐이지 막 삼중품은 사중품은 그렇게 막 복잡하게 꼬인 건 없어요 이게. 그죠? 코딩 테스트 같은데 내는 그런 이상한 문제를 실제로 개발할 때는 안 쓴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막 꼬인 문제 같은 거니까 그거는 그냥 역량 테스트라고 했다 그죠? 이게 코딩 테스트는 이제 그냥 네가 이렇게 이거 어려운 거를 풀 수 있냐 그냥 보여달라 이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걸 안 하죠. 그냥 데이터 같은 걸 어떻게 잘 들고 와서 다 찍고 그러니까 그런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냥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 걸로 이제 테스트하는 것 뿐이죠. 이렇게, 그죠? 어제도 보니까 어디 뭐 이제 지원한 사람 막 100명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진짜 요새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지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죠? 잘 보면 어디 보니까 어디 신입 개발자 보는데 뭐 100명 지원자 100명이더라고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일단 프로젝트가 제대로 나와야 지원할 수가 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될 수가 있겠는데 프로젝트가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좀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죠? 거의 지원자 수도 다 나와요. 그죠? 잘 보면 그죠? 그 잡코리아 같은 데 보면 그죠? 몇 명 지원했나 이런 거 다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그 다음에 조건문 가죠. 조건문 그죠? 이거는 이제 if하고 그 if else 이거 자바랑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죠? if 이제 else if else하고 또 스위치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연산자지만은 연산자에서 했어도 되고 그 사막 연산자라는 것도 있죠. 조건 역할하는 거니까 사막 연산자, 조건 연산자라고 있고 이건 조건문에서 이걸 다뤄도 되고 뭐 연산자에서 다뤄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if부터 볼게요. if 그러니까 이거 나이죠. 나이 변수 이렇게 하고 if는 나이가 20살 이상이면 이제 이렇게 하는 성인 이렇게 저것도 이게 조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if는 내부 if 안에가 조건식이고 저 조건식이 참이면은 이제 내부 실행되는 거죠. 이게 그 뭐 while문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if 뭐 뜻은 다 알지만 if가 이제 만약 뭐만 한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 뭐만 한다면 뭐뭐라면 뭐뭐라면 이런 뜻이고 저게 많이 봤잖아요. 영어에서 그죠? 저 가정법 같은 거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렇게 하고 이게 참이면 거죠. 그죠? 에이지가 나이가 20 이상이라면 이렇게 해석하는데 에이지가 20 이상이라면 내부 실행되고 그러니까 그 25니까 이제 이건 되겠죠. 이렇게 경고창 이렇게 나오고 간단해요. 이것도 그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다 뭐 17 같은 거 넣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를 뭐 입력을 받아서 그죠? 프롬프트로 입력받고 뭐 parse int로 정수로 변환한 다음에 내가 입력한 이제 값으로 할 수 있죠. 이게, 그죠? 이건 25로 정해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보자.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 저번에 한 거 대부분 된 거예요. 이거 반복문은 안 썼지만은 그죠? 그거까지만 할 줄 알아도 뭐 저번에 배운 건 대부분 된 거죠. 이게 그죠? 나이 입력받아서 성인 판별 거죠. 이렇게 프롬프트랑 이제 뭐 parse int 써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 입력과 그 형변함만 그죠?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써요. 이제, 그죠? 나이 입력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받으면 이게 이제 문자 열리니까 정수로 바꿔야 되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parse int도 써주고 이걸 변환해서 이제 판별하면 되죠. 이렇게 이 그 다음에 이제 else예요. else 그죠? else 추가해서 그 나머지 또 처리하는 거죠. 이게 금방 하죠. 이거 다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성인만 나오지 만약에 17 이러면 미성년자 나올 텐데 그게 else잖아요. else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이외의 나머지 이거죠. else라는 게 그죠? else 뜻이 이외의 나머지예요. 이게 그죠? else if는 이제 만약 뭐뭐 한다면이고 만약 뭐뭐 한다면 그죠? 뭐뭐라면 이렇게 하고 else는 이제 이외의 나머지니까 뜻에 그냥 다 있다는 거죠. 이게 그 else라는 게 그 영어 회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anything else 그러니까 이건 미성년자 이렇게 그러니까 if 만족 안 할 때 여기다 그죠. 이렇게 if 만족 안 하면 여기로 온다고죠. 이렇게. 나머지 경우 anything else라는 거죠. anything else가 그게 뭐 이외의 나머지 필요한 거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 도움이 돼요. 저 이게 그 else라는 뜻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고 그죠. 이게 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태죠. 이런 게 다. 그러니까 그냥 if만 쓸 수도 있고 if 만족 안 하는 경우 처리하는 건 여기다 그죠. 이렇게 이거 두 가지 경우 할 수 있고 그 조건문은 뭐 그 상황 따라서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if만 쓸 수도 있고 뭐 이 양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if else 같으면 여러 경우죠. 이렇게 여러 경우로 막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이거는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그죠. 딱 해서 딱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남자 여자 뭐 짝수 홀수 뭐 시험에 통과했냐 못했냐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막 나눌 때 쓰는 거고 여러 경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 성적 같은 거니까 그 뭐 성적이 뭐 A냐 B냐 C냐 D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 구분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럼 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더. 지금 뭐 if else까지도 봤고 이런 걸로 문제 만들 수 있죠. 이제 뭐 짝수 홀수 구분하는 거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뭐 또 할 수 있고 그죠? 딱딱 양분하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if else 이거 볼게요. 이제 이렇게 문법을 쭉 하고 이제 오늘은 일단 함수 정도까지 내볼게요. 함수
함수까지 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또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문제만 쫙 풀어보고 그러니까 어차피 또 다음 시간에 함수 또 복습도 하고. 우리가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자바랑 다른 게 뭐 재개 함수는 자바도 있지만은 콜백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거죠. 자바랑 다르게 그것도 좀 다른 거고, 이 뭐 이런 거 보면 다 비슷하긴 한데 사용되는 영역이 다르고, 그 다른 게 좀 많이 다른 거는 콜백 함수부터. 그러니까 콜백 함수랑 그 화면 제어하는 돔 같은 거, 그거는 자바랑 완전 다르죠. 이렇게 그냥 이 기본 로직 같은 건 비슷한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 경우 나올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 같은 거, 그죠? 딱. 일단 여기 딱 성적도 넣어놓고, 뭐 이렇게 뭐 85점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뭐 if 스코어 만약에 뭐 100점이다, 그럼 이제 이거는 뭐 A 플러스 이렇게 하고, 이제 else if 해가지고 또 어떤 경우, 이건 조건 쓸 수 있죠. else if는 거죠. 이게 그 조건 여러 개 쓸 때 이게 만약에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100점이면 여기서 걸려가지고 이제 이거 나오고, 90점 이상이면은 그럼 90점부터 99점 같은 거인가, 이런 건 이제 그냥 A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계속 달 수 있어요. else if 같은 거죠. 이런 걸 또 밑에 또 달면은 뭐 80점 이상 이렇게 하면 B, 뭐 B나 뭐 이렇게,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B 플러스 뭐 B 제로 B 마이너스 이런 걸 다 나누려면 또 여기서 또 막 쓰겠지만은, 그냥 일단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죠? 이렇게 하고 또 뭐 C도 놓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70점 이상이면 뭐 70점 되면 C를 하고. 계속 달아볼게요. 저 F까지 있으니까 D도 있고, 60점 이상이면 D 이렇게 하나 더 달고 이제 D 하고. 이렇게 끝내도 되고,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else if를 뭐 몇 번 쓰냐, 이거는 뭐 자유인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쓰면 안 좋겠죠. 그죠? 이게 막 이걸 막 10개 20개 쓰면 그거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끝에 else를 쓸 수도 있어요. else, 그죠?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은 else 이건 선택이죠. 그러니까 else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else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이거 경우 아닌 것들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는 F 같은 거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런 거가, 그죠? 할 때. 그 뭐 여기 뭐 대문자 A 넣어도 저거 나오고, 소문자 넣어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겹쳐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항을 볼게요. 3항 연산자.
사망연산자라는 건 근데 항이 3개라고 사망연산자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망연산자 또는 조건연산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테너리 오퍼레이터 그죠? 이게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또는 뭐 테너리 오퍼레이터, 이게 3이란 말이에요. 3 그죠? 테너리 뭐 3이란 뜻이고, 뭐 아니면 조건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이 말도 있고, 그러니까 물음표 나오는 거니까 그죠? 사망연산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 구조가 이렇게 됐다면 A 물음표 B 콜론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A 이 조건 들어가고 A가 참이면은 B 반환, 거짓이면 C 반환. 사망연산자를 부르든 조건연산자를 부르든 뭐 그건 마음인데 그죠? 그 사망연산은 일종의 별칭이에요. 별칭. 항이 3개라고 그러니까 그죠? 왜냐면 항이 3개인 건 얘밖에 없거든요. 사망연산자 얘밖에 없으니까 딱 물음표 나오는 거니까. 물음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물음표에서 그게 맞냐? 참이면 B고 거짓이면 C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은 사망연산자라는 거 이전에 그죠?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안 했었지만은 사망연산자 전에 그러면은 항이 1개인 건 단항이죠. 단항연산자, 단항연산자, 이항연산자, 사망연산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죠? 항이 1개인 건 단항이라는 거죠. 단항. 뭐 1항 이래도 되겠지만 그죠? 단항이 그거잖아요. 단항이라는 게 굳이 얘기를 하면 그죠? 이게 플러스 3 이런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3 부호 같은 거니까 이게 단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플러스가 단항으로 쓰였다. 단항연산자 플러스 그죠? 부호이고, 2항연산 대부분이 2항연산자예요. 그죠? 연산자는 거죠. 3 더하기 4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저 부호가 아니고 더하기란 말이죠. 이게 그죠? 이게 이렇게 쓰면 그죠? 3 더하기 4, 뭐 3 빼기 4, 사칙연산부터 사칙연산, 비트, 논리, 관계 뭐 싹 다 거의 2항이죠. 대부분 거죠. 이게 이런 거 2항이라고 하죠. 2항연산자. 저거는 덧셈으로서 2항연산자로 쓰였다. 뺄셈으로서. 위에는 부호고 그러니까.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뭐 곱셈, 나눗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죠? 싹 다 그래요. 싹 다 거의 대부분 그죠? 남은 연산자도 있고, 대입 연산자도 2항이고 그러니까 그죠? 항 2개 있고, 관계, 논리, 뭐 비트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2항이라는 게 그죠? 단항은 부호고 그러니까. 근데 사망연산자라는 게 저게 거의 고유 명칭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항이 3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3개인 연산자. 이 항은 항이 2개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죠? 저 더하기 양쪽 왼쪽 오른쪽 항 2개 이거고 그러니까. 근데 2항 연산자라고 우리가 뭐 저 더하기를 2항 연산자의 일종이지 저거 말고는 종류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죠? 이런 것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알면 또 저게 이름 왜 저렇게 치는지 또 이해가 되니까 그죠? 이게 왜 사망연산자를 지었나 그죠? 이게 그 항이 3개라는 뜻인데 이 일종의 별명이에요. 별명 그죠? 항이 3개는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A, B, C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될수록 더 잘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죠? 이해가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지만은 항이 3개가 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건 연산자는 조건 거는 연산자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 if문처럼 그죠? 연산자인데 조건 이렇게 if문처럼 걸어가지고 결과 나온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뭐 조건 연산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 두 가지만 있다는 거죠, 이게. 그죠? 사망연산자는 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이 세 개인 거죠. 사항연산자라는 건 아예 뭐 없고, 그러니까 그죠? 사항연산 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최대 사망까지 거죠, 이게.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요걸 이제 써보면은 이것도 나이 같은 거죠, 이런 거니까. 이 뭐 성인 미성년자 이거 할 수 있죠. 이게 뭐 25다 이렇게 하면 또 리절트 같은데. 딱 이런 거죠. 이게 저 그러니까 리절트 오른쪽에 저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이게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 덩어리까지 사망 연산자고 이제 이게 에이지가 20 이상이니까 참이니까 성인 반환되고 리절트엔 성인 들어가죠. 이게 저게 왼쪽에 받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반환되면은 저기 값이 남으면 저걸 변수가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리절트 찍으면 이제 성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3학년 수작 같은 건 이거는 좀 간단한 조건문식이라 할 수 있죠. 간단한 조건식 같은 거 그죠? 이걸 if else로 쓰는 것보다는 이게 좀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리액트 같은 데서는 이걸 쓰면 또 문법도 훨씬 간결해지고 나중에 또 이점이 많아요. 굉장히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3학년 선정은 간결하게 할 때 되게 좋고 복잡한 거는 if 같은 걸 묶어서 하는 거죠. if문 같은 거 그죠? 막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간단한 거 할 때는 이제 되게 좋죠. 이게 그죠? 그냥 다 if else 같은 거 써도 되긴 하고 사실 그죠? 근데 구분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사과 깎을 때 막 진짜 막 큰 칼 쓰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게 그 용도에 맞는 거 딱딱 칼도 뭐 과도가 있고 식칼 있고 그거 다 다르죠. 이게 그 썰 때 그죠? 고기 썰 때 쓰는 칼 있고 과일 깎을 때 쓰는 게 있고 물론 그러니까 그냥 싹 다 그냥 큰 칼로 되지만 그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효율적이고 가독성 좋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죠? 이 됐죠 그죠? 이것도 결과 딱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만약에 뭐 값이 17이면 미성년 나오겠죠. 이게 거짓이니까 그죠? 이게 그 물음표 앞에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true냐 거짓이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값이 다르고 그러니까 반환된다는 거는 여기 이제 결과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성인 남느냐 미성년 남느냐 그죠? 이렇게 저게 뭐 나온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미성년자가 되거나 결과가 그죠? 우리가 관계연산자는 true false가 나오는데 그죠? 관계연산자 그죠? 이거는 조건 연산자라는 거는 그 값이 내가 설정한 값이 나오죠. 이게 반환되는 게 true false가 아니고 이 true false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반환되는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걸 그러니까 뭐 if else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if else도 가능하고 그 됐죠 그죠? 이것도 뭐 간단해요 그죠? 이런 거는 예제는 간단한데 하여튼 문제는 뭐 이걸 다 나중에 녹여내는 게 문제예요. 어째 그죠? 뭐 만들 때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게 돼 있고 그죠? 지금은 다 이런 게 그냥 망치질하는 거, 뭐 드라이버 돌리는 거 그런 단편적인 걸 불과하죠. 이게 그죠? 망치질하는 거, 칼 쓰는 거, 뭐 드라이버 돌리는 거, 뭐 줄자 하는 거 그냥 이런 식인데 그게 나중에 그 건물 지어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죠? 나중에 가면 이거 다 배웠으니까 건물 만들어를 하는데 그걸 이제 그 적절하게 다 써야 되는 거 나중에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늘 말하지만 이거 개별적으로 탄탄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 나중에 쓰려면은 줄자 뭐 다루는 거 뭐 드라이버 돌리는 거 그거 딱딱 잘 배워놓고 나중 가면 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나중 가면 그냥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벽돌 쌓듯이니까 그죠? 이 페이지 같은 걸 하나하나 다 만들고 그죠? 데이터베이스 막 불러와서 그 하나씩 하나씩 넣고 할까 그죠? 페이지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그죠? 그죠? 어차피 퍼블리싱은 여기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죠? 퍼블리싱은 VS 코드 같은 데서 다 해놓고 어느 정도 해서 들고 오죠 여기다 그죠? 여기서 퍼블리싱을 또 직접 하려면 또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죠? 이게 다시 껐다 키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껍데기는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 안으로 그죠? 이렇게 개발 툴로 그러니까 웹 퍼블리셔도 내가 한단 말이죠 그죠? 웹 퍼블리셔도 내가 하고 백엔드 개발자도 내가 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프로젝트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퍼블리싱 이제 빨리 어느 정도 해서 들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데이터 올리고 그죠? 이렇게. 이것도 넘어갈게요 3학년산자도 됐고 이 다음에 이제 함수예요 이제 그죠? 함수하는 거 함수 파트가 이제 그냥 기본 함수랑 함수, 재기함수, 콜백 함수 이렇게 있어요 세 개가 이거 아직 뭐 문제도 좀 안 풀었지만은 이건 한번 풀어보고 문제는 거죠 이거를 그 전까지는 이중 포문, 이포문 같은 정도죠 딱 그죠? 그래 그거를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함수를 배우면 함수 안에다 그걸 집어넣는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함수를 묶어가지고 이제 또 재사용하는 식으로 일단 여기서 함수 만들 때는 펑션 써요 일단 펑션이란 거죠 이렇게 키워드 그 뒤에 이름이죠 마이 펑크 이런 식으로 이 펑션 키워드 그죠? 그냥 문법만 다를 뿐이에요 파이썬은 DEF잖아요 파이썬 같은 거죠 그죠? 파이썬 같으면 DEF 마이 펑크 이렇게 하고 뭐 콜론 이렇게 할 텐데 자바는 펑션이라는 건 아예 안 쓰고 그죠? 이게 펑션 키워드를 안 쓰죠 이렇게 자바는 대신 뭐 퍼블릭 보이드 뭐 이런 게 있는 게 그 접근 제어도 하고 뭐 반환형도 적고 이거는 반환형도 안 적어도 돼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거죠 이게 나중에 또 타입스크립트 가면 적겠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안 쓰죠 그러니까 그죠? 자바스크립트는 뭐 반환형 이런 거 안 쓰고 그러니까 보이드는 그 자바에서는 그 반환형을 반환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반환형 안 적는 거는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파이썬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자 함수도 그러니까 그냥 데피니션 얘는 데피니션인데 이건 대신에 펑션이죠 이게 정의고 그죠? 함수의 정의 거죠 데피니션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게 의미는 거죠 이게 정의인데 여기는 데피니션이라면 DEF를 썼고 정의다 함수의 정의다라는 게 있고 이거는 펑션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 함수라는 게 그 영어로 펑션이죠 함수가 그죠? 함수 자체가 펑션이죠 펑션이 그러니까 함수 또는 기능 이런 말도 그죠? 함수라는 말도 있고 기능이라는 말도 있고 이 말이 많이 있어요 뭐 펑슈에이트 뭐 펑셔너블 말이 많이 있죠 이제 기능적인 뭐 이런 말 이거는 명사죠 명사니까 일단 이거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건 정의고 그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실행되는 거 아니죠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함수는 그러니까 호출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거는 정의고 만들었다 이거고 이걸 불러주는 게 있어야 돼요 호출 그죠? 호출 문장이 이거다 그죠? 이게 함수의 호출 이렇게 하면 이제 나와요 이렇게 하나가 딱 그죠? 그건 데피니션과 콜이죠 이게 이건 DEF 데피니션 정의고
호출한다는 콜이라고 하죠. 콜. 그치? 반드시 이게 불러줘야 이제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이거 부르면은 이 호출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함수로 가서 실행하는 거죠. 이걸로.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 한다. 두 번 호출한다. 그럼 두 번 되잖아요. 이게 한 번만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두 번 하면 저 얼럿 두 번 나오겠죠. 이게. 근데 얼럿 대신은 뭐 라이트 찍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두 번 나오죠. 이게. 두 번 실행했다는 소리예요. 그거죠. 이거 기능을 정의라는 게 기능이고 일종의 거죠. 기능이 있는 것이 정의고. 그럼 호출하면 거기로 가서 이걸 실행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이것도 간단해요. 그죠? 함수 자체는 뭐 함수는 개념만 잘 보면 되죠. 개념 그죠? 이 다음에 나올 게 정의, 호출,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리턴하는 거. 그거만 알면 기본 끝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뭐 짝수 판별하는 함수 뭐 이런 거 막 만들고 그러니까 뭐그 최대 공약수 구하는 함수 뭐 이런 거 만들면은 그 함수도 됐고 그러니까 그죠? 뭐 소수 출력하는 함수 이러면 그 로직 자체가 다 된 거예요. 이게 그죠? 값을 주면은 그게 뭐 어디서 어디까지 소수 판별 함수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 안에 뭐 이중 부분, 이 부분도 들어갈 테니까 그죠? 함수도 쓸 줄 있고 뭐 이중 부분, 이 부분 쓸 수 있고 그러면은 로직은 된 거죠. 로직 그죠? 그 로직의 벽이라는 게 높지 않아요. 그죠? 그게 논리적인 사고라는 게 딱 그 정도만 하면 되죠. 근데 그죠? 늘 말했지만 이중 포문 정도만 쓰면은 딱히 할 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내장 라이브러리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죠? 어떤 또 객체 같은 거 다 배워서 써야 되고 그죠? 그게 함수가 있는데 뭐 어떤 값을 줘야 뭐가 나오고 딱 공부해야 되죠. 그걸 다 그죠? 있는 걸 그러니까. 그 내가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다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배우는 건 다 라이브러리 내장 라이브러리 그죠? 어떤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있고 자바 라이브러리가 있고 다 있죠.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함수라는 거는 워낙 많이 바꾸고죠. 우리가 함수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함수라는 게 원래 그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함수라는 거죠. 이게 함수라는 개념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처음에 얘기할 때 딱 이런 박스가 있고 그래 어떤 기능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 장치 그죠. 이게 함수라는 기능인데 뭐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3이 들어갔다. 그 뭐 1차 함수 처음에 얘기할 때 뭐 x 플러스 3이면은 이게 6이 나온다. 이게 함수잖아요. 이게 그죠. 딱 뭐 입력이 들어가서 뭐 어떤 연산을 하고 결과가 나온다. 이게 함수죠. 이게 그죠. 딱.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모든 게 함수예요. 사실 그죠.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면 믹서기도 함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믹서기 뭐가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뭐가 나온다 이거니까 믹서기라는 게 뭐 과일 넣어서 갈아가지고 즙 나오니까 그죠. 과일 넣으면 갈아서 즙 나오고 이게 함수죠. 그래 사람도 함수라고 하죠. 사람도 함수다. 그죠? 어디 책에 보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그 밥 먹으면은 소화시키죠. 그러니까 소화시키고 영양분 분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결과가 그러니까 그죠? 소화시켜서 그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가 들어가서 뭘 하고 나온다. 이걸 그러니까 알아놓으면 좋단 말이에요. 사람이 함수라는 게 딱 닮았어요. 이거 행동이 거죠. 함수 행동이 거죠. 그때 자바에서 건 리턴 뭐 파이썬이나 자바에서 리턴까지 다 써봤으면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관계도 없다 그죠. 그죠? 파이썬에서 뭐 리턴 해가지고 또 쓰잖아요. 그 리턴 값 같은 거니까. 이건 아직 그거 안 썼다 그죠. 리턴 같은 거 그죠. 그 제일 간단한 거부터 그죠. 이거 그러니까 안에 로직도 한 개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제 뭐 값을 두 개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조건문 뭐 반복문 조건문 돌려서 뭐 최대 공약수 구하기 이런 거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넘어가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씩 가요. 이제 쉬운 거부터 그죠? 이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주겠죠 함수에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입력 부분이 함수거죠 여기.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변수 같은 걸 넣는데 여기 이제 이걸 매개변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매개변수라고 하고 여기다가 저 붙여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그러면 이 값을 여기 찍는데 그러면 이 값은 호출할 때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3이 좀 너머로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적어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이거는 마이펑크 함수의 정의고 뭐죠? 이건 이름이에요 함수 마이펑크. 그냥 지인 거고 그거는 뭐 이제 적절하게 지으면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죠? 내가 만든 기능에 따라서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이름을 적절하게 짓고 그리고 num이라는 거는 매개변수죠. 이게 저 이쪽이 입력 부분인데 그죠? 이쪽 입력 부분에 이 변수를 num은 이제 매개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num은 이제 매개변수. 이거는 함수의 입력 부분에 이제 정의하는 이제 변수죠. 그러니까 그죠? 그 얘가 하는 게 이제 호출을 할 때 전달한 값을 받는다. 이게 매개변수예요. 그죠? 딱 그냥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3이 여기 들어가게 생겼죠. 딱 봐도.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얘는 마이펑크 함수 호출인데 호출하면서 3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출하면서 이건 3을 전달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매개변수에 3 전달 이렇게 한다고죠. 매개변수에 그렇죠? 입력에 3이 들어가고 이건 4를 준 거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단순 함수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의 막 단순 함수에서 이제 값도 전달했고 매개변수 쓴 거죠. 이제 매개변수가 값을 받아서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3, 4 이렇게. 뭐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의와 호출 구분하고 이거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나중에 물어보면 정의가 뭐냐, 호출이 뭐냐 이러면 탁탁 나야 된다고 그죠? 이게 그거는 뭐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 반복문 3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탁 나야 되는 거 바로 그죠? 그게 기본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법 다 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럼 함수를 설명해봐라. 그럼 함수의 정의가 뭐고 호출이 뭐고 매개변수가 뭐고 리턴이 뭐고 그래서 제기함수가 있고 그 콜백 함수가 뭐고 그걸 다 할 줄 알아야 그제 또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죠? 이것도 한 달 해봤자 그러니까 그냥 자바스크립트 그냥 어느 정도 됐다 이거고 또 뒤에 또 다른 거 배워야 또 응용이 된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그냥 스프링의 부분에 불과해요. 어차피 그죠? 이거 싹 다 해봤자 그죠? 그냥 이건 지금 세 달째 다 하면 스프링 이제 앞부분에 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그죠? 시작할 수 있겠다 정도.
시작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로직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냥 고민을 막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넘기고 막 받아서 쓸까 막 그런 걸 이제 또 찾아보면서 해야 이제 겨우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안 되면 그냥 찾아볼 수도 없죠. 이게 뭐 뭘 쓸지도 모르니까 그죠?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매개변수란 말은 이제 이 말도 뜻도 알면 좋겠죠. 매개변수 뜻이란 거죠. 매개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싹 되면 파라미터가 나와요. 파라미터 그죠? 저건 영어죠. 파라미터인가? 파라미터가 뭐 매개변수, 인수 그죠? 매개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매개변수, 뭐 인수, 파라미터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파라미터라 하면은 이거는 그 매개변수를 알고 나서는 영어가 파라미터다. 이건 알면 되고 매개변수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뜻을 이해하면 더 잘 이어지니까 그죠? 이게 저게 저렇게 지은 거는 그거예요. 매개체 변수니까. 매개변수란 말이 그 매개체 변수 줄인 거예요. 매개체. 그냥 매개체라는 뜻을 알아요. 매개체 그죠? 이 뜻 알잖아요. 매개체니까 그죠? 늘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어휘가 되어야 잘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죠? 어휘 잘 외우고 이해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휘는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죠? 매개체란 뜻이 뭔가 그 매개변수라는 이게 왜 매개변수가 지었나 이거 이해가 되고 그죠? 아까 뭐 스위치 케이스라는 것도 다 뜻이잖아요. 그죠? 스위치를 바꾸단 말이고 케이스는 사례고 그러니까 그 사례마다 선택하는 거죠. 스위치 케이스 거죠. 그 if는 워낙 많이 봐서 뭐 조건 뭐뭐 한다면은 알고 매개체라는 게 연결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 연결하는 그런 역할 거죠. 매개체. 그 예문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매개체라는 게 너와 나 사이의 매개체. 매개체가 뭐 게임이었다 이렇게 한다고 하죠. 이렇게 예문 같은 경우죠. 그러면 연결하는 너와 나 사이 연결해 준 게 이거였다는 건데 매개변수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그죠? 이게 잘 보면 매개변수라는 게 그 이 3이라는 건 함수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값이니까 이 외부 값을 받아주는 역할이 매개변수죠. 그러니까 받아서 안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죠? 잘 보면 매개변수라는 게 매개체 변수 해가지고 함수 외부에 값을 전달받아서 내부에서 사용 가능하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미로 그런 의미인 거죠. 받을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얘가 그죠. 이게 값을 받아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저거는 매개체라는 말만 떠올려도 매개체 연결 역할이다 해가지고 그 연상이 이렇게 줄쭉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런 건 안 까먹는 거고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저 매개 변수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까먹겠죠. 그죠? 이게 뭐였더라 그냥 뭐였던 뭐 그냥 변수인데 그냥 그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잘 보는 거죠. 뭐 예전에 생물 배울 때 뭐 광합성 이게 그 뭐 광은 빛이고 합성은 이제 빛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그죠? 포도등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죠. 빛 가지고 뭐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 그 됐죠. 그죠? 여기 매개 변수 이렇게 매개 변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리턴이에요. 리턴까지 그냥 쓸자면 이제 그 함수 기본은 안다 이거죠. 그냥 정의, 호출, 매개 변수, 리턴. 그럼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최대 공약수 반환하는 함수 이거 만들 수 있으면 된 거죠. 함수도. 그러니까
리턴 쓰는 거는 덧셈 함수를 해볼게요. 하나, 그죠? 여기 add라고 할까? add 이렇게 하면 이제 덧셈 함수 해가지고 이거는 매개 변수 두 개 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n1, n2 이렇게 매개 변수 두 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리턴 그 더한 거,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다 이제 3이랑 4를 주고 리턴이 바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그럼 이건 7이겠죠. 3이랑 4가 저기 들어가면은 리턴 7일 테고. 그럼 리턴 안 하는 거는 리턴은 이제 반환하다 이런 말이고, 저거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게 뜻은 반환하던데 리턴은 반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죠. 그러니까 동사 앞에 오는 거죠. 리턴 해라 이 말이고, 리턴 7, 7을 반환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이 함수가 7을 반환하면은 이 호출된 자리에 남는 거예요. 반환하는 거죠. 함수 호출된 자리에, 그러니까 자리에 7이 남는다 할 수 있고, 그 함수가 종료되면서 7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함수가 종료되면서 7을 이제 반환한다, 남긴다, 그죠? 일단 이거는 간만 한번 찍어볼게요, 그죠? 여기 이제 변수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고 저거 지금 7 나오죠, 이게 리절트. 요것만 이제 보고 또 좀 쉬었다 할까요? 또 10분. 자, 여기까지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함수 기본 개념 다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부터 만드는 거, 이 만드는 거죠, 함수가. 기능을 이제 만드는 거고, 불러야 쓰는 거고, 이 호출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매개 변수, 리턴, 반환까지. 그러면은 이게 리턴을 하면은 이 호출된 자리에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함수 얘기하면 사람이 함수라고 그랬죠, 사람, 그죠? 사람 밥 먹고 소화시키고 그거 나온다 했으니까 이게 3이랑 4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입력으로. 그러니까 그냥 밥이랑 뭐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에서 더해가지고 결과 나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리절트 7 이렇게. 리턴하면 여기 남는 말이에요. 호출된 자리에, 그죠? 딱. 다 이런 게 나중에 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든 간단한 함수고,
내장 함수라는 거는 이거 뭐 그냥 값을 주면은 뭐가 탁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그게 다 내장 함수죠, 이게 그죠? 뭘 그냥 전달하면은 뭐가 다 안에서 다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또 우리가 만드는 함수가 그런 내장 함수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해서 막 조합해가지고 막 다 결과 만들어서 내고 그런 거예요. 순수하게 만드는 거 아니고,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건 함수 우리가 짜는 건데 예전엔 다 썼잖아요, 그냥. 라이트 이런 거 다 함수잖아요. 도큐먼트 라이트 뭐 이런 다 함수고, 뭐 parse int 그런 거 다 함수고. 그러니까 그 내장 함수죠. 그건 그냥 원래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우리가 만드는 함수라 해봤자 그런 거 다 섞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 법을 그냥 배우는 거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웹 개발 뭐 또 마찬가지지만은 뭘 해도 그냥 다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죠. 맥락은 보면 거죠. 뭐 요리할 때 내가 뭐 고춧가루, 고추장 내가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간장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근데 고춧가루랑 간장이랑 설탕이랑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합해서 양념 만들어내고, 그죠? 그거를 뭐 언제 넣을까, 그죠? 그걸 언제 넣고 뭐 재료는 얼마큼 넣고 그런 건 결정할 뿐이에요, 그죠? 재료도 다 사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죠? 음. 근데 그게 실력인 거죠, 그게 그죠? 순수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가 뭐 배추랑 무까지 재배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건 사와서 김치 양념 만들어서 섞으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게 그게 똑같죠, 개발도 보니까 그죠? 어떤 걸 라이브러리 들고 와서 그걸 적용시켜가지고 그죠? 이게 다 응용이란 말이에요. 응용의 영역 그죠? 그죠? 타겟 라이브러리 그죠? 결국엔 거죠. 그냥 이런 얘기도 한번 하면은 우리가 jQuery는 그냥 좀 범용 라이브러리죠.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그죠? 이게 나중에 뭐 자바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함수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 얘기해주면은 뭐가 공통적으로 쓰진 않지만 어떤 특정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턴 JS라고 있는데 넘기는 거예요. 턴은 넘기단 말이고 이게 저 뭐 이북 만들 때인가 이런 거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디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 사이트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냐는 그 성격에 달렸어요, 이제 그죠? 그 웹사이트나 그런 뭐 그런 거 성격에 따라서 이게. 어. 근데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범용적인 것도 쓰고 그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조건 쓸 법한 건 이런 거죠, 이렇게 그죠?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나서 jQuery는 거의 100%고 그죠? 이게 뭐 리액트 쓴다 그러면 jQuery 안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지, 그죠? 이것도 거의 뭐 100% 육박하는 라이브러리죠, 이게. 그 글쓰기 페이지에서 글쓰기 할 때 편집기 같은 거죠, 이런 거인가? CK 에디터라고 하죠, 이거. 그 뭐 jQuery 못지않게 거의 뭐 좀 많이 쓰는. jQuery는 그냥 전체적으로 화면을 다룰 때 쓰는 거고, 그죠? 있어요, 진짜 CK 에디터라고 이제 이거. 그 쓰기 편집기죠, 이게. 이런 거인가? 글쓰기 할 때 나오는 편집기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이제 있잖아요, 그뭐 진하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것도 라이브를 해요. 이거 뭐 내가 만들 수가 없죠, 다 버튼 같은 거 싹 다, 그죠? 이거. 그럼 기능이 몇 개인데, 그죠? 이거. 어. 이거는 만들어서 딱 갖다 붙이면 이게 딱 들어오고. 다만 여기서 입력한 거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 뒤에다가, 그러니까 그죠? 글쓰기 할 때인가. 그 위지 위 에디터잖아요, 이게 그죠? 저게 뭐 what you see 뭐 이런 뜻이니까, 그죠? what you get 뭐 보이는 대로 뭐 나오는. 음. 그때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 그죠? 그죠? 뭐 jQuery, CK 에디터 이런 거는 거의 무조건인데, 일단 턴 같은 거는 좀 생소하지만은 그거는 사이트가 다르잖아요, 이게 그죠? 어떤 프로젝트 하는 게 뭐 다르다고 써요, 맞죠? 뭐 지리 정보냐, 뭐 지리 정보냐, 뭐 부동산이냐 그런 컨텐츠가 다르니까 이건 넘기는 효과예요, 그죠? 이런 거. 그것도 다 라이브러리 돼 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뭐 미니 프로젝트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따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런 거 보고 사용법을 보고 탁탁 어디서 찾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일단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그죠? 넘기는 효과를 적용시키고 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서 하고 이 넘기는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 턴.js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무슨 JS 그냥 다 어떤 라이브러리인데 그거를 잘 쓰려면 일단 자바스크립트부터 잘해야 돼요, 그죠? 이게 다 반복 조건만 함수 뭐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그걸 이제 연결해서 쓰죠, 이게, 그죠? 우리 기본 로직이라는 건 일단 일종의 체력이다, 그죠? 이게, 그죠? 기본 로직이 이제 이게 뭐 반복 조건 함수잖아요, 그죠? 반복 조건 함수 배열 객체니까, 그죠? 이거를 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객체도 내가 만들 수가 있지만 그거 내장 객체죠, 대부분, 그죠? 내장 객체 어떤 거랑 내장 객체 함수 이런 쓰고 저거는 이제 이건 내장이 아니고 그냥 외부예요, 그죠? 외부 라이브러리 함수 이런 거니까, 그죠? 쓰고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 100% 쓰는 거는 이제 jQuery 이런 거예요, 그죠? jQuery 뭐 CK 에디터 이거는 거의 100%에 해당하고, 그죠? 쓰는 게 게시판은 뭐 무조건 있잖아요. 그럼 게시판 쓰기에서는 거의 있거든요, 무조건인가? 근데 화면을 다룰 때는 뭐 jQuery는 무조건인 거고, 그죠? JSP 쓴다 그러면 100%예요, 그죠? 무조건인가? 뭐 리액트 쓴다면 좀 jQuery가 좀 덜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죠? 이게 리액트로 빼면은 거의 리액트 모브로 쓰니까 JSP 쓴다 그러면 100%인 거죠. jQuery도 잘 써야 되죠, 이게, 그죠? 거기 뭐 다 있다 그러잖아요. 기술 스택 나온 거죠. 거기서 요구하는 거죠. 요새 그러니까 웹 개발하는 그러니까 자바 위주냐 자바스크립트 위주냐 거의 뭐 두 갈래인데 그래도 뭐 제일 많은 건 자바 위주고, 그죠? 자바 위주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좀 서브잖아요. 앞쪽에, 그러니까, 그죠? 그죠? 앞쪽의 역할이고 그래도 많아요, 쓰는 건,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위주다 그러면 아예 자바를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아예 안 쓰는 거니까. 리액트 노드만 쓰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자바 쓰는 게 많긴 더 많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죠? 그게 뭐 그냥 공공기관이 자바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럴 거죠.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jQuery도 무조건 언급되는 거죠. jQuery, JSP, 자바, DB, 스프링 이렇게, 그죠? 이 밑에가 그러니까 저 자바 안 쓰는 조합인데 이게, 그죠? 이게 백엔드도 JS로 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밑에 같으면은 자바스크립트는 훨씬 더 잘해야 되고, 그죠? 이거는 무조건 싹 다 자바스크립트니까,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위쪽에 뭐 자바 유저는 뒤에 어차피 중요한 건 자바가 하지만은 이 앞쪽에는 다 자바스크립트잖아, 어차피, 그죠? 이게 라이브러리 앞쪽 라이브러리 뭐 뒤에 보내고 하는 거 보내고 받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0%다 자바스크립트, 그죠? 요새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합이, 그죠? 이렇게 앞에는 뭐 무조건 자바스크립트니까, 그죠? 뒤에도 자바스크립트 이면은 앞에는 원래 자바스크립트니까 이건 100%예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싹 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를 맞는 언어로 한다고 파이썬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파이썬도 웹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근데 점유율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점유율은 자바가 잘 없다 보니까 자바 위주로 하면서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심화로 하면 좋죠, 이게, 그죠? 이게 점점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죠? 예. 여기서도 그러니까 자바 위주로 하는 데서도 리액트 같은 것도 달아놓은 게 많아요,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국비 과정도 그렇게 되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그죠? 어. 예전에 그러니까 스프링이 없었을 때는 그 옛날이겠지만 스프링 없었을 때는 JSP만 하고 끝냈다, 그죠? 옛날에, 그죠? 한참 옛날에는, 그죠? 근데 스프링 이제 많이 쓰이면서 스프링 필수가 됐고, 스프링인데 스프링 부트도 하고 스프링도 하고 스프링 부트도 하고, 그죠? 그 리액트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범용, 그죠? 그러니까 맨날 말하지만 범용적인 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많이 쓰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니까, 그죠? 라이브러리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컨셉을 잡겠다 그죠. 컨셉 뭐 좀 특별한 걸 한 개 써보자 이러면은 저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거. 이것도 그냥 어떤 특정 페이지다가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어떤 컨텐츠 그죠? 그냥 소개 페이지 같은 데 넣을 수 있잖아요. 책자 같은 형식으로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전부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북 같은 거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그죠? 그 이북 사이트 만들겠다 이러면은 이제 그것도 어차피 로그인 다 들어가다 그죠? 로그인 같은 거 있고 그죠? 로그인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그 찜했던 그 책 같은 거를 딱 해서 여기 목록을 딱 한 다음에, 이거는 그런 건 없잖아요. 로그인 같은 거 그죠? 이게 단순히 그냥 턴 JS 쓰는 거에서 잘 되면은 이게 뭐 백 데이터도 불러와서 쓰고, 또 잘 되면 뭐 로그인 해서 로그인된 사용자의 그 책만 보여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점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셉 같은 거는 멀리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나오는 거죠. 다 로그인 회원가입 돼야 되고 그 로그인 된 사용자만의 뭔가 또 떠야 되고 하죠. 이게 게시판도 마찬가지예요. 게시판 거죠. 내가 로그인 되면은 그 내가 쓴 글 같은 거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딴 사람 못 보고 그죠. 비밀글 같은 걸 한다거나 뭐 글쓰기도 그러니까 로그인 되어야 쓰는 거니까 회원 게시판 같은 데 그죠. 이게 자유 게시판은 뭐 그거는 그냥 쓸 수 있는 거고 그런가 그죠. 회원 게시판 이런 데는 회원 로그인해야 쓸 수 있고, 중요한 건 이런 걸 잘 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걸 그러니까 응용력 같은 거죠. 그리고 다 기본 로직에서 나온 거죠. 이걸 잘 쓸 수 있으면은 그 뭐 어떤 값을 주고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거 다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게 기초 체력인 거예요. 이게 일종의 거죠. 기초 체력. 기초 체력 그냥 근력, 유연성 이런 거니까 그죠. 유연성, 파워 뭐 이런 거니까 다 그죠. 가동 범위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그 이걸 잘하면 그냥 무술은 이게 무술이죠. 그러니까 그죠.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컨셉 잡는 거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이지만 그죠. 이게 어떤 무술이라도 그냥 펀치나 킥 같은 건 다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죠. 사실은 말만 다르지 뭐 태권도나 무에타이나 다 그냥 하이킥 같은 건 다 있죠. 그러니까 그죠. 자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죠. 그 태권도는 뭐 돌려차기고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게 근본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그 다리 힘이 세야 된다는 거죠. 다리 힘이 세야 되고 잘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 그게 되면은 그 라이브러리 쓰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죠. 이게 그걸 그냥 배우면 되는 거죠. 이걸 뭐 들고 와서 뭘 해야 나온다 그런 것뿐이죠. 이렇게 그죠? 항상 그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 잘 돼 있으면 라이브러리는 그냥 배우면 그냥 늘어나는 거죠. 그죠? 많이 써본 사람일수록 잘하겠죠. 이건 거죠.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우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프로그램에서 썼던 라이브러리를 써본 사람 이런 걸 우대하죠. 그러니까 그죠? 잘 보는 거죠.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 써본 사람. 그 얘기를 이어지는 거예요.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라이브러리 얘기하면은 기본을 잘 써야 라이브러리를 잘 쓴다. 이 얘기가 있고 그러면은 그 많이 써보면은 그걸 잘 쓸 텐데 라이브러리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디 보면 이제 채용 공고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우대사항이 있다는 우대사항 거죠. 이런 데 보면은 또 자바 뽑는 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프링은 무조건이고 스프링 거죠. 자바 쓴다면 스프링은 뭐 100%고 여기 네티 같은 거죠. 네티 그죠? 그 TCP/IP 통신하는 그 프레임워크 이런 걸 써봤다. 이것도 우대죠. 이게 이런 걸 또 컨셉을 안 잡으면 또 써봤을 리가 없으니까 그죠? 이게 이런 걸로 뭐 채팅을 구현해봤다 하면은 그럴수록 올라가는 거죠. 확률이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걸 해보면 좋아요. 굉장히 그죠? 이걸 또 하는데 많이 힘들겠지만은 그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또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네티 써봤다 이러면 네티로 채팅 만들어봤는데 이러면은 그 확률이 확 올라가죠. 이게 대부분 안 써봤으니까 그죠? 이게 대부분 그냥 다 스프링만 쓰고 끝이니까 그죠? 우대사항도 챙긴다 이게 올라가는 확률이 거죠. 그러니까 TCP/IP도 좀
네티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걸로 그러니까 그죠?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원래는 C++ 같은 걸로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건 자바로 그냥 TCP/IP 하는 거죠. 네티 같은 거 그죠? 이거 그러면은 그러니까 올라간단 말이야 확률이 그죠? 이게 그 스프링도 그렇게 막 잘 쓴 사람 많지 않겠지만은 다 배우잖아. 스프링은 뭐 무조건 모든 학원 공통이니까 그죠? 이게 어. 거기서 또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은 또 다 몰리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그죠? 다른 저 시내 학원에서 뭐 스프링 배운 사람 또 지원하고 이러면은 그 변별력이 딱히 없죠.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 정도 쓰는 거죠. 이렇게 다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라도 좀 잘하던가 그죠? 앞에 그러니까 그래야 그럼 거기서 또 변별력 생기고 리액터도 할 줄 안다. 그럼 또 거기서 또 생기고 변별력이 그죠? 이게 이 사람 좀 더 낫네, 좀 더 낫네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게 계속되면 내가 그냥 100%야 되는 건 거죠. 이게 여기 있는 걸 다 만족시키면 그건 무조건 100%야 그죠? 근데 여기 좀 덜 됐다 그러면 될 확률 한 뭐 70%, 뭐 80%, 뭐 60%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덜 될수록 그죠? 이게 음, 됐죠, 그죠? 이렇게 뭐 함수 받고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문제 내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프롬프트를 써서 그죠? 프롬프트로 이거는 그냥 값 정해서 3 더하기 4, 7 이렇게 나왔는데 프롬프트 써서 입력 2개 받고 이거는 덧셈만 했죠 덧셈 그죠? 일단 그 덧셈 뺄셈 곱셈 함수 다 그죠? 덧셈 사칭이나 함수 그죠? 그 함수를 더 만들고 더 불러주고 그건 더 찍으면 돼요 이게 그죠? 이게 프롬프트로 변수 값도 2개 받고 그럼 이것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되죠 3 더하기 4는 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죠? 예전에 입력 없이 했다가 입력 받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함수까지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잘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함수로 만들 필요는 없죠 원래 거죠.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함수를 그냥 배우자는 것 뿐이다 그죠. 이게 함수 어떻게 만들고 쓰는지 그죠. 원래 이렇게 간단한 걸 함수를 만들지 않나요 이게 그죠. 그냥 바로 더하면 되니까 이걸 또 굳이 받아가지고 더해가지고 반환하고 이 낭비죠 굉장히 그죠. 이게 배보다 100배이 큰 건데 그죠. 이게 거의 바로 집 앞에 편의점 가는 그죠. 거기서 택배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바로 집 앞에 있는 걸 택배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유형은 나중에 복잡한 거 만들 때 거죠. 함수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틀만은 그냥 이해하자는 거고 이렇게 거죠. 이렇게 막 나오면 된 거죠. 이렇게 그죠? 함수를 4개 만들어 가지고 그 add 그 뺄셈은 뭐 sub 이런 데 subtract 그죠? 빼기는 subtract 뭐 영어로 이렇게 되니까 sub 이런 식으로 하고